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꾼 양 이야기 7회 타이레놀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돈 신영문입니다. 네. 오늘 세상을 바꾼 양 이야기 그 주제 약이 타이레놀이에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 타이레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약이죠. 그죠? 예, 굉장히 유명한 약이죠.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진통제 하면 네, 그 우리 6회 때 얘기했던 그 개보린과 예, 함께 그 입안에 그냥 붙어서 얘기가 있는 그런 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전문약으로도 처방도 나오고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도 판매도 되고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안전 상비 의약품이라고 해서 판매도 되고 있는 아주 뭐 대중적인 의약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약이 오늘 우리의 그 주제로 선정되어져 있을 때는 이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부작용이 그 상당히 좀 심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그만큼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부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약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렇죠. 이게 그런 굉장히 것들을- 좀 그 쇼킹한 거죠. 이게 사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망한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그 타이레놀이 어떤 약이고 어떠한 그 이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천천히 풀어 나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그 타이레놀은 어떤 약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타이레놀은 뭐 보통 뭐 열날 때, 그러니까 해열 작용, 뭐 두통, 뭐 치통, 근육통 이렇게 뭐 다양한 통증에 좀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분이 보통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인데 빨리 좀 분해가 돼서 그 작용이 나타나는 그 500ml짜리 뭐 속방형이라고 하는 이제 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방형 제제,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좀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는 그래서 서방형 제제, 요거는 이제 650ml짜리로 주로 나오고 있고요. 650ml짜리도 나오고 325ml짜리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소아나 뭐 체중이 좀 낮은 사람들이 쓰는 이제 350ml짜리 속방형 제제도 있고 160ml짜리 알약도 있고 80ml짜리 알약도 있고, 근데 심지어는 이제 그 타이레놀 현타계 그런 그 시럽제 형태로도 나오고 있죠. 이게 뭐가 논란이 되어졌을까요? 즉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건가요? 일단 타이레놀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간 독성입니다. 간 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간에 뭐 부전이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뭐 사망까지 초래한다라는 간부전이라고 하는 게 간이 예. 그 약물 같은 대사를 주로 하는 데인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이거 약간 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그 이 아세타미노펜이 대부분 이제 그 간에서 이제 대사를 받아가지고 뭐 NAPQI라는 어떤 물질이 생성된다 그래요. 이 물질이 주로 해열과 그 다음에 통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인데 이 약이 좀 그런 면에서는 효과를 보지만은 간에 좀 무리를 주는 걸로 나와 있고요. 좀 이게 과량을 썼을 경우에는 간 세포가 파괴를 시킨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에 글루타치온이라는 그게 있어서 그 이제 그 정상적으로는 그 대사를 안정된 형태로 바꿔가지고 소변으로 갈 수 있게 해가지고 보통은 위험성이 없는데, 이게 뭐 과량을 쓴다거나 그다음에 술을 먹고 나서 또 이 약을 먹는다 이러면은 이걸 해독을 못해서 그 자체가 바로 약 간을 파괴하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이 그 가장 좀 그 간에 무리가 준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약을 복용을 했을 때 네. 그 간에서 대사가 돼서 그러니까 간에서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그게 그 소변으로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그때 작용하는 게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물질이 작용을 하는데 이 약물이 과량이다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그 추상적인데 예. 이 과량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보통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일날 하루에 먹는 용량을 4,000ml. 그러니까 하루에 4,000ml. 그렇죠. 4,000ml를 넘어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650ml 서방정 같은 경우에는 6알 정도가 되어지죠. 8알 정도 그렇죠. 되죠. 예. 아니 6알이 6알이 좀 더 6알 좀 6알 정도. 예, 6알 정도 되어지는 500ml짜리는 8알. 그렇죠. 8알이 되는 예. 거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 2009년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타이레놀 관련돼서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아세타미노펜 325mg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복합제가 있었나 봐요. 네. 여기에 이 부분들을 많이 썼을 경우에 좀 간에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처방을 할 때 그 그 아세타미노펜 325mg가 들어간 그 처방약은 웬만하면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는 그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이레놀 서방정 그러니까 아세타미노펜 서방정 650mg를 썼을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간에 되게 무리가 올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용량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서방정제는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거기서는 이제 그 시장에서 철수하라라고 권고를 내렸어요. 650ml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아세타미노펜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예. 병원 처방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는 그 벌크로 병으로 막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이었던 650ml에서 예. 650ml를 철수하라라고 예. 그렇게 그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예.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있죠. 일단 그 FDA 같은 경우엔 그 이제 최근에 한 10년 동안 매년 그 타이레놀 때문에 그 한 10년 동안 저기 뭐 좀 언론마다 아니면 이제 그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1,500명에서 한 2,500명. 그러니까 이제 1년으로 따지면 150명에서 250명 정도 사이가 이 타이레놀 과량 복용으로 해서 사망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영국 같은 경우에 매년 뭐 200명이 이 타이레놀 때문에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그러니까 그때 그 자료는 정상적으로 먹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 그 아까 얘기했던 4,000mg, 일일 예, 예. 4,000mg을 훨씬 그 넘어서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까지 이제까지 알려졌었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는 뭐가 있냐면은요. 그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의학 저널 그 자마라는 이제 저널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 권장량 아까 얘기한 4,000ml라고 그랬잖아요. 그 권장량이랑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치사량이 별 차이 없다라는 얘기가 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전력이 무지 좁은 약이 그렇죠. 원래 이미, 타이레놀은 안전력이 굉장히 넓은 약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었는데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권장하는 용량 내에서도 간이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이 또 이제 뭐 실험에서도 밝혀져 있고 그다음에 간 효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했는데 이게 뭐야 권장 용량에서 계속 시험을 했는데 간 효소가 이게 파괴가 돼서 시험을 중단했다라는 또 그 자마에서는 또 이런 그 의학 저널에서 이런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서 많은 저기 뭐야 그래서 유럽 쪽에서 그런 그 뭐야 서방정 제제가 그 좀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오랫동안 간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간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했던 것 같고 이 권장량과 치사량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최근에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지금 기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놓고 보면 쇼킹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까지 제일 안전한 예. 그 해열 진통제라고 먹었던 약에 그렇죠. 안전력이 무지 좁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EU에서는 그 650mg이라고 하는 용량에서도 우리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약을 퇴출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게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부작용이 어느 용량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 지금에 와서는 확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부작용이 났을 때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의 그 어떤 뭐 플랜에 의해서 그 치료를 할 테니까 뭐 그 부분들까지는 자세히 그 모르겠습니다. 시스테인 같은 제제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글루타치온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 응급실에 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이 타이레놀 때문에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눈여겨볼 사실은 아까 이제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전상비 의약품. 우리나라는 편의점에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한 1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저기 뭐야 그 안전상비의약품 되고 난 후부터 한 5년 정도 그 부작용 보고를 한번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한 전체 13개 의약품 중에 한 1023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60%가 이 아세타미노펜과 관련된 부작용이었어요. 물론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이 약품들이 많이 팔려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상당히 그 부작용 부분에 이 제재가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뭐 그래서 하여튼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겠고요. 그래서 네. 그 FDA하고 EU에서는 그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FDA는 사실 그 조치를 그런 경우 발표하고 나서 그 어떤 용량을 줄이거나 이런 조치는 못했고요. 권장을 했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325ml짜리 그 복합 제재는 처방하지 말라 정도만 했는데 이상 325ml 그렇죠. 이상. 예. 그렇죠. 반면에 이제 EU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서방형 제재에 대해서는 그 발빠르게 조치를 좀 내렸다고 보거든요. 그 어떤 조치를 내렸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방형 제재에 대해서는 650ml. 예, 뭐 650ml든 뭐 300 어쨌든 서방형 제재에 대해서는 325도 서방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서방형 제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할 것을 공고를 한 거죠. 퇴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지금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조치는 그 뭐야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일반 약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서방형 제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10알짜리 포장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나마 6알 포장으로 해가지고 그 6알 2통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니까.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 안전상비약품에 타이레놀 서방정은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25ml 이상으로 그 처방을 제한하거나 네. 약물 판매를 제한하는 그런 거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심각성에 비하면 그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조치도 좀 미흡하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우리나라가는 그 아세타미노펜 들어있는 그 복합제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죠. 예. 감기약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땡땡 의약 뭐 이렇게 물약으로 된 거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한방 파우치에도 들어가 있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조제약도 먹고 일반 의약품도 먹고 심지어는 또 이렇게 먹을 때 그 권장량 소위 말해서 권장량이 이게 한 4,000ml를 넘기가 아주 쉽거든요. 조제한 약을 거의 4,000ml 가깝게 약을 먹고요. 거기다 만약에 감기약을 먹거나 다른 이렇게 종합 감기약을 먹거나 뭐 한방 파우치를 먹거나 이러면은 쉽게 넘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약을 그렇게 많이 먹죠. 네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자기가 또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가 지금 우리나라 그 식약처에서 그 지금 타이레놀 대표적인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아세타미노펜 용량에 대한 그 규정이 좀 사실 좀 굉장히 느슨하고 또 그 약을 먹는 패턴이 사실은 굉장히 그 다양하게 똑같은 약을 중복해서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용량 부분들을 조금 우리나라도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650ml 이유처럼 그렇죠. 네. 서방령은 다 퇴출을 시키고 서방령은 퇴출을 시키든지 아니면 퇴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뭐 325ml 내리든지 이 용량 부분들을 강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500ml짜리도 이제 특별한 케이스면 이제 가급적 이제 그 325나 좀 저용량으로 쓸 수 있게 좀 이게 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우리가 예전에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그 이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DUR이라 그래가지고 그 서로 의약품 상호작용을 리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일반 사가는 거 약국에 사가는 거는 안 되거든요. 조제한 그러니까 문제들은. 그 얘기는 저희들이 그 처방전을 받을 때 그 전에 받았던 처방 내역과 지금 받았던 처방 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우리가 DU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가능한데 근데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DUR에서 상호 검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에서 한번
그 실시는 했었었는데 개인정보 부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좀 네.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좀 같이 뭐 이렇게 거버넌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그 뭐 학회를 만들든지 통해서 그 부분들에 좀 심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계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타이레놀 이 부분들이 너무 그 안전하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최소 담배까지는 안 해더라도 이 부분들이 계속 그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좀 심각한 간독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어떤 뭐 공익 광고라든지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 세상을 바꾼 양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안전한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네.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까지는 근거가 그 정도밖에 없어서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예. 그 어떠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이 타이레놀처럼 완전히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약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형태가 일어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물은 그 안전하게 복용을 하려면 이 부분들은 사실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그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 뭐 100번 강조해도 뭐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또 다른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그 저희들이 마련했던 그 타이레놀 세상을 바꾼 양 이야기 7번째 타이레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은 뭐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